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시작합니다. 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슈픽 정상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 확인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전주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이 땅이다라고 네네. 불리는 옛 대한방직터 부지의 네네. 시행사가 네네.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네네네. 시행사가 예고한 분양가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광이죠. 많이 이미 지역사회는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 네. 자광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에 건설할 그 개발 사업을 사실상 그 마지막 행정 절차가 될 건데요. 사업계획서를 전주시에 승인해달라라고 신청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분양가 때문인데요. 얼마를 베팅했습니까? 자, 먼저 이렇게 좀 깔고 가겠습니다. 네. 올 봄에 전주에서 초고가 분양가 논란이 바로 한번 불거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주 서신동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지인데 여기에 그 한 아파트 단지가 그때 당시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1,490만 원 정도의 네네. 결정이 돼서 그때 큰 논란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됐었는데 바로 그보다도 무려 2배가량 비싼 2,500에서 3천만 원이 선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그 예측 보도들이 나오면서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평당이죠? 평당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네. 아파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한 평당 얘기인 네. 거고요.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그 분양가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렇다 보니까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네네. 문제는 이렇게 고가 논양의 논란이 지금 불거지다 보니까 전주 측에서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문 정도는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자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한번 개입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뜻을 지금 시사하고 있어서 좀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는 뭐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공사비도 올랐고 뭐 토지 네네. 비용 그다음에 네네. 그동안 냈던 이자 네네.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네네. 이게 적정 분양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느 한편에서는 또 그 사업자 측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광 측이 그 땅을 그 대한방직 터를 사들여서 첫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바로 네.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또 그 사이에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고물가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자광 측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데 건설 분야에서 큰 타격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자재값 폭등, 그다음에 인건비 폭등 등의 건설 사업비 자체가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사업 지지부진했던 7년간에 지나간 금융비용이라든가 고물가 파동 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2,500에서 3,000 정도는 적정가가 아니겠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근데 사실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아직 네네. 공사를 할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사실 자광이라는 업체는 이미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된 것도 논란 중에 이제 부채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막대한 부채를 그 PF 대출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투자도 받으려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빨리 선정하는 게 자광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자광 측은 현재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지금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 전주시가 승인을 해준다면 곧바로 그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런 PF 대출 전환이라든가 추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유치하겠다는 네. 그런 계획이고요. 또 하나 부분이 바로 관광 타워 부분이 또 중요한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시공사 선정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 높이가 이제 470m, 뭐 3개, 뭐 7대네, 8대네, 10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높이지 않습니까? 물론 오피스텔 그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남산타워 같은 관광 그렇죠. 타워라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공 경험을 갖춘 건설사들이 많지 않아서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이 네. 고분양가를 약간 뭐 부추기는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거기에 가세한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SNS 상에서도 굉장히 좀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쇼핑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아파트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관광타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이 관광타워가 연계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쇼핑몰 사업인데 이 부분에 첫 번째가 그 대형 그 국내 굴지의 대기업 유통기업이죠. 대기업이 하고 있는 그런 쇼핑몰 하나가 들어설 것 같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큰 관심사를 끌고 있고요. 이걸 또 카더라 통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들이 이거를 또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초고가 분양 문제는 덮어둔 채 마치 초대형 대기업의 쇼핑몰이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된 것처럼 그리고 전주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처럼 이런 보도들을 하면서 마치 그 분양을 독점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하면서 좀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역사회 그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한승우 전주시의원이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팩트가 좀 잘못 어긋나고 있다. 전주를 갖다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주시 측에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적극적인 통제 수단은 없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지 않게 좀 개입을 해달라 이런 공식적인 그 요구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대법원이 말이죠. 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그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단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애초에는 스승의 날이었죠. 그것도 교묘해요. 이상해요. 5월 15일 스승의 날에 하려고 했다가 연기가 됐잖아요. 뭐 미뤄진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사건의 그 파기환송심 1심 선고 공판이 원래 공교롭게도 또 같은 날 5월 15일 날 예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선 이후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6월 18일로 연기가 되던 날 서교육감 측도 상고심 선고 연기를 해달라고 대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전격 받아들여진 겁니다. 최근 민주당이 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서 행위 요건을 빼는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물론 이제 본회의 통과까지 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어떤 선거법이 개정되면 서거석 교육감이 수혜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사실 비판들 내지는 분석들이 좀 있잖아요. 첫 번째 그 선거법 개정안 같은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에서 행위란 용어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인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그 형사재판을 정지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법안들을 이제 본회의에 통과될지 말지가 이제 그 관심사지 않습니까? 근데 6.3 대선 이후에 이걸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6.3 지금 바로 전격 처리할 경우 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대선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이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바로 이 두 법안이 실제로 이런 민주당 측 계획대로 처리돼서 대선 이후에 시행될 경우 서거석 교육감도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서거석 교육감 측 변호인단이 이를 고려해가지고 그 대법원에 선고일을 6월 이후로 이렇게 좀 미루는 전략을 짠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별개의 문제 하나 좀 살펴보죠. 뭐냐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서교육감의 변호인들이 사실 누군지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무려 그 서교육감의 변호인단이 현재는 1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알려지신 분들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입니다. 한승전 전주지방법원장 그리고 임실 출신이죠. 우리 임실 출신인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 해가지고 대법관 그리고 대형 로펌 출신들의 변호사들이 대거 질비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면 공직자들 재산 신고를 해가지고 공개되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서교육감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얘기했던 이 유명한 변호사들 섭외하려면 수임료가 꽤나 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그 초과 변호인단 논란은 최근에 불거진 얘기가 아닙니다. 1심 재판 때부터 이미 호사가들 사이에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관심사였던 사안인데
문제는 이제 그 석유감 재산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2억 원 남짓 정도로 이렇게 그 재산 공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공개된 내용만 보게 된다면 한 2억 원 남짓 한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 가지고 수입률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초과 군단을 거느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1심 때부터 이미 그때도 이제 우리 그 교육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 강화 전북 교육 네트워크라는 이런 단체에서도 그때 당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바로 신고된 재산이 2억 원 남짓한데 도대체 네. 수입률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궁금하다. 석유교육 측에서 좀 해명해 주면 안 되냐? 네, 라는 그런 그 주장, 요구, 그 제안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픽 보겠습니다. 이게 그 뭐 국내 대기업의 올림픽 공식 후원 계약 스폰서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그렇죠. 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우리나라 뭐 국가적으로는 올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이제 같은 시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수장이 전격 교체 이제 임기가 다 돼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에 맞춰서 우리 그 전라북도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2036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계올림픽 유치운동도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폰서 그러니까 후원사 모집에 전라북도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폰서 같은 경우는 사실 투표권 자체는 없습니다. 그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 투표권 자체는 없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폰서 중에서도 그 우리 그 흔히 얘기 나오는 게 월드와이드 스폰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탑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높은 단계의 후원사인데 예. 이런 탑 스폰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흔히 IOC의 지갑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IOC에 오죽하면 IOC의 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흔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탑 스폰서 후원사 모집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그 탑 스폰서 같은 경우 14개에서 15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들이 현재 미국하고 중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고요. 예. 우리 그러면 그 국내 기업들은 없냐? 단 한 개사가 있습니다. 바로 어딘지 알겠네요. 삼성. 예, 삼성 하나뿐인데 안타깝게도 계약 기간이 예. 2028년에 만료가 예정인데 재계약 가능성이 현재 좀 낮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전라북도가 소갈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북 자치도 입장에서도 이제 국내 후보 도시로는 선정이 됐지만 세계 후보 도시들과 경쟁하려면 탑 스폰서 몇은 좀 끌고 가야 좀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제 대기업들한테 구애를 해야 될 상황이 놓였네요. 좀 최소 2-3개 정도 사는 끌고 들어가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이 2028년으로 돼 있는 계약 기간을 좀 더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소망이고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국내 그냥 삼성 외에 추가적으로 2-3개 정도 더 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일단 기회는 생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OC 같은 경우는 탑 스폰서를 그 14개에서 15개 정도 수준에서 보통 유지를 하는데 최근에 일본의 3개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해가지고 빠져나갔는데 도쿄올림픽 끝났다고 이제 빠져나갔다고. 맞습니다. 바로 그 일본 하면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토요타 그리고 타이어 회사로 잘 알려 있죠. 브리지스톤 그리고 파라소닉 이렇게 3개사 일본 3대 기업이 탑 스폰서에서 계약 기간 종료와 함께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도 잘 설득하면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죽하면 IOC의 지갑이라고까지 불리겠습니까? 막대한 후원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까?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설득하는 게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바로 인도 같은 경우가 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닐라이언스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인도의 흔히 삼성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인도 최대 기업인데요. 이 닐라이언스사가 바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개사가 지금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지금 박차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그러니까 탑 스폰서 가입을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라북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닐라이언스사가 어떤 회사냐라는 건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월 말에 IOC 위원장이 새롭게 교체가 된다라고. 최근에 화제가 됐죠. 최초의 그 IOC 여성 위원장으로도 알려졌는데 바로 그 짐바브웨 출신의 커스티 코트리라는 짐바브웨 그 체육부 장관이죠. 이분이 바로 그 IOC 신임 위원장으로 지금 선출이 돼 있고 6월
말에 지금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의 릴라이언스 그룹이 바로 이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 안바니 가문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연관이 네네,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지금 놓이게 있구나. 그래서 스폰서 국내 대기업들을 끌고 스폰서를 끌고 들어가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전라북도도 최근에 국제 스포츠 이벤트사입니다. 그 모노플레인이라는 그 전문 용역사의 연구 용역을 하나를 바로 그래서 곧바로 지금 발주했는데. 야, 우리 돈도 없고 스포츠 시설도 별로 없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같은 그 프로 스포츠 구단들이 전북에는 좀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국내 후보 도시에는 어찌어찌 지금 선정이 됐는데 세계 굴지의 대도시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전라북도가 경쟁력이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스폰서 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가장 우리가 전라북도가 이 세계 도시들을 누르고 그 최종 개최지로 선정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좀 고민해보자. 이걸 좀 방법을 좀 찾아달라라고 연구 용역을 그래서 지금 바뀌었는데 그 결과가 내년 2월 정도에 나올 건데 좀 시간은 조금 촉박한데 여하튼 그 결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열심히 발품 팔면서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학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